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주드 벨링엄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주간꾸레처럼 주간 벨링엄을 만들어야 되나? 그 정도로 매 라운드 주드 벨링엄은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오사수나전에서도 주드 벨링엄은 멀티골을 넣으면서 팀의 4대0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웠죠. 그리고 나서 저는 주드 벨링엄하고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칭찬해야 되잖아. 칭찬할 수밖에 없잖아. 오사수나전은 말 그대로 압도하고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거리도 없어요. 물론 수비 라인에 붕괴가 좀 있었죠. 왜냐면은 부상 선수가 있다 보니까 밀리탄과 알라바가 부상이고 나초가 징계를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초아메니가 센터백으로 기용된 경기긴 한데, 그리고 초아메니가 수비에서도 나름대로 잘해주긴 했지만 사실 오사수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그렇게 공격에서 힘을 발휘한 장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센터백 초아메니 얘기할 거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 왜 얘기를 하느냐? 문도 데프리티브라는 사이트를 들어갔다가 주드 벨링엄이 없다면 레알 마드리드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물론 그 기사를 쭉 읽으면서 너무 뻔한 이야기는 했는데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주드 벨링엄 영상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드 벨링엄 얼마나 잘난 놈인지, 얼마나 잘하는지, 왜 미쳤는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가봅시다. 고고고! 레알 마드리드가 주말에 라리가 9라운드 오사수나하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 경기에서 주드 벨링엄의 2골, 비니시우스의 1골 1개의 도움이 터지면서 4대0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뒀죠.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압도하고 제압한 경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주드 벨링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드 벨링엄의 2골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특히 전반 9분에 말 그대로 오른쪽 측면에서 모드리치, 카르바할, 주드 벨링엄으로 이어지는 패스가 기가 막혔고요. 그 가운데 주드 벨링엄의 톡톡 빵! 왼발 오른발 왼발 슈팅, 그리고 나서 바모스. 네, 주드 벨링엄의 엄청난 선제골이 터졌죠. 사실 주드 벨링엄의 이 선제골이자 결승골에 의해서 이 경기는 거의 레알 마드리드 분위기로 가게 됐죠. 이 골이 터졌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쉽게 승리를 거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 주드 벨링엄이 또다시 골을 넣었습니다.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발베르데하고 원투 패스 받으면서 뒷공간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오른발 인사이드 슈팅으로 마무리 지었죠. 이 골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확정지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골로 그냥 경기 끝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니시우스의 쇼가 시작되죠. 발베르데의 전진 패스를 비니시우스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골키퍼까지 제치고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박스 앞쪽에서 수비수 2명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다음에 들어가는 호셀로에게 밀어주고 호셀로가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호셀로 입장에서는 PK를 놓치기도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좋게 마무리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기록을 보더라도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적으로 이 경기를 이끌어 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XG값에서 3.46이고요. 점유율은 약 70%, 그 슈팅을 19개에서 유효 슈팅을 9개 했고 그리고 4골을 만들어냈으니까 공격이 말 그대로 불을 뿜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사수나 공격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유효 슈팅이 하나밖에 안 됐어요. 아쉬움이 좀 컸죠. 결국 이 경기는 주드 벨링엄의 경기였어요. 물론 비니시우스가 이 경기에서 1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발베르데가 도움을 2개나 기록했죠. 호셀로 같은 경우에는 PK를 놓치는 장면도 있긴 있었지만 골도 넣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경기는 주인공이 정말 많은 경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의 MVP는 주드 벨링엄입니다. 벨링엄이 이 경기의 주인공이에요. 네. 첫 골이 결승골이 됐잖아요. 그리고 추가골을 넣었잖아요. 말 그대로 전반전에 기선제압하는데도 주드 벨링엄의 골이 있었고 후반전 대량 득점으로 가는 그 물골을 튼 것도 주드 벨링엄의 추가골이 있었으니까 주드 벨링엄이 이 경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레알 마드리드는 오사수나전 승리로 라리가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더비전 3대1 패배가 좀 아쉽지만은 나머지 경기는 모두 승리를 거뒀죠. 그러다 보니까 2위 지로나하고는 승점 2점 차, 3위 바르셀로나하고는 승점 3점 차로 1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드 벨링엄은 오사수나전에서 2골을 넣음으로 인해서 올 시즌 라리가에서 8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라리가 득점 1위라는 사실이죠. 득점 2위가 5골을 넣은 선수들인데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또 있어요. 바로 호셀루죠. 호셀루가 5골을 넣으면서 득점 2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레반도프스키, 쿠보, 브리안, 모라타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브리안 사라고사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5골이 됐고요. 레반도프스키는 부상으로 이번 라운드에서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쿠보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죠. 모라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들이 지금 흐름 자체가 너무 좋다. 뭐 주드 벨링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호셀루도 지금 득점 감각이 매우 좋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드 벨링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올 시즌 주드 벨링엄의 득점 분포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주드 벨링엄 올 시즌 10경기에 출전해서 10골 3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2009년 여름에 레알 마드리드로 온 다음 데뷔 시즌에 10경기에서 10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시즌에 총 33골 10개의 도움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드 벨링엄도 자신이 출전한 10경기에서 10골 3개의 도움을 했단 말이에요. 공격 포인트는 호날두보다 2개가 더 많습니다. 골수는 같지만 도움을 더 기록했다는 사실이죠. 만약의 경우 주드 벨링엄이 지금의 기세를 이어나간다면은 호날두처럼 올 시즌 공식 경기 30골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주드 벨링엄의 득점력은 정말 대단한데 득점 분포도를 보면은 거의 그냥 골고루 한 골씩을 적립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선수는 감독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몰아넣는 유형이 있고 꾸준히 일관되게 골을 넣는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몰아넣는 유형보다는 일관되게 골을 넣는 유형을 감독들이 더 좋아합니다. 근데 주드 벨링엄은 거의 한 경기씩 골을 정립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11경기를 치렀는데 주드 벨링엄은 7라운드 라스 팔마스전은 결장했어요. 그리고 5라운드 소시에다드전, 6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는 골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자신이 출전한 10경기 중에서 8경기에서 골을 넣었는데 그 정도면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진짜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야, 거의 뭐 매경기 골을 넣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니온 베를린전 그 결정적인 결승골 그리고 나폴리전에서 한 골 한 개의 도움 정말 대단합니다. 주드 벨링엄의 골 기록을 보면 뭐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4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이미 시작부터가 뜨거웠고요. 그 다음부터 다시 골을 넣기 시작하는데 뭐 8라운드도 그렇고 그리고 9라운드도 그렇고 여기다가 챔피언스리그 2경기까지 야 진짜 뜨거운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올 시즌 주드 벨링엄 골 기록을 쫙 넣으면서 결승골 넣은 경기들도 표시해놨습니다. 2라운드 알메리아전, 3라운드 셀타비고전, 4라운드 헤타페전, 그리고 9라운드 오사수나전, 챔피언스리그 우니온 베를린전 정말로 많습니다. 그만큼 주드 벨링엄의 골의 영향가도 매우 크다는 얘기겠죠. 주드 벨링엄 골의 영향가를 좀 보면 주드 벨링엄은 올 시즌 자신이 출전한 10경기 중 8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꾸준히 골을 넣고 있다는 얘기고 이 8경기 중에서 5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4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2개 이상 기록했습니다. 멀티골을 넣거나 아니면 도움을 또 기록하거나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주드 벨링엄이 만약의 경우 없었다면 물론 레알 마드리드는 다른 뛰어난 공격수를 영입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호셀루를 이용한 4-3-3 포메이션을 가동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주드 벨링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없었다면 주드 벨링엄의 골이 없었다면 그렇다면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승점 4점을 잃게 됩니다. 지금 승점 6점인데 승점 4점을 잃게 되면 승점 2점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라리가에서 승점 8점을 잃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지.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달리 보면 주드 벨링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얘기 아니냐? 맞습니다. 주드 벨링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비니시우스가 부상이었고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다시 골을 넣기 시작했고 호셀루도 5골이나 라리가에서 넣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주드 벨링엄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출 거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주드 벨링엄이 잘해주는 게 레알 마드리드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저는 주드 벨링엄 레알 마드리드가 영입한다고 했을 때 1억 300만 유로 여기다 옵션 또 있습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는데 싸다. 엄청 싸다. 진짜 주드 벨링엄 정도면 2억 유로도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고 있나? 쿠티니오, 덴벨레, 그리즈만. 이게 1억짜리 선수의 활약이야. 이적료 1억 이상이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라고. 갑자기 또 왜 화가 나지? 여하튼 주드 벨링엄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이야기겠죠. 또용주TV 만들고 나서 레알 마드리드 선수를 이렇게 극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해.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 욕 나올 정도로 잘해. 이씨. 얘는 인터뷰도 잘해. 자, 오사수나전 끝난 다음에 주드 벨링엄의 인터뷰를 좀 볼까요? 나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좋은 출발을 기대하진 않았다. 이제 10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우리는 시즌 내내 이 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나는 모든 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많은 승리를 거두려면 이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는 더 많은 것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주드 벨링엄. 네, 대단합니다. 인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라리가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미친 활약하는 선수는 주드 벨링엄이 맞습니다. 이제 A매치 기간이잖아요. A매치 기간 끝나고 라리가가 재개가 되면 주드 벨링엄 말고 다른 선수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드 벨링엄 영상이 몇 개야? 주간 벨링엄이야? 잘하긴 잘해. 인정!